건물 매매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 설명하면 좋은 내용과 기타 매매 실무 내용 요 세 페이지가 있는데 이 세 페이지를 응용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응용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미리 제공해서 아래 이 내용 세 페이지를 인지하게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은 계약할 때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폐기물 쓰레기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건물 매매 시키고 나서.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매도인이 거의 다,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요. 있는 줄도 몰랐다. 매수인 참 까다롭네. 나는 몇 년 동안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발견했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이나 다른 어떤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매도인이 비용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세 페이지를 계약할 때 조금 이제 응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셔서 계약 당사자한테 제공하시면 조금 일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보시면 자 소방시설 관련 문제가 없는지 소방점검, 소방검사는 정기적으로 잘 받았는지 언제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받으셨으면 그 받은 필증 서류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해 가지고 매도자 쪽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아니면 매도인한테 이야기해서 체크를 미리 하신다든지 계약할 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인 동석 씨 매도자에게 질문해서 문제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방 관련.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우리가 그 이제 확인 설명서 제2쪽에 그 동그라미 구분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의 소방 부분에 소화전하고 비상벨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화전이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뭐 복도에 있는지, 입구에 있는지, 비상벨은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뭐 복도에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소화전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 있는지 없는지 위치만 체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건물이 큰 건물을 매매하다 보면 이 소방시설에 관해서 매수인이 클레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자담보 책임에 들어가요. 하자담보 책임에. 그래서 민법상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을 적용해서 소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매도자가 비용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피해가기 위한 요령이 뭐라고요? 요령이 계약할 때 소방시설 관련해서 문제 없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점검, 소방검사 언제 받으셨죠? 작년에 받으셨나요? 올해 받으셨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방검사 제대로 잘 받았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가 안에서는 소방검사 받은 서류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매도인도 피곤해지고 부동산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이후에 발생된 소방시설 관련되는 문제는 매도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적으면 그럼 좀 편하게 넘어가시겠죠. 자, 다시 잔금 이후에 발생된 소방 관련되는 시설 문제는 매도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검사 필증까지 탁탁 주면서 소방검사 잘 받았다는 서류까지 딱딱 제출하고 했으면 소방검사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 있었다,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소방검사도 만일에 안 받았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안 받았다, 뭐 그렇게 되면은 하자담보 책임 적용해서 매도자 고쳐주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란에 상가 건물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읽고 듣고 충분히 확인하여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읽고 듣고 충분히 확인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해서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도장 찍고 동시에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서 보통 서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금액이 큰 건물 매매 하실 때는 서명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 회피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다음 매도인도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누수는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페이지에 보면 그 동그라미 10분의 벽면란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10분의 벽면란에 보면 균열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 있음에 체크하든 없음에 체크하든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럼 있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위치해서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계약하실 때는 무조건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위치 이 가로 안에는 건물 노후로 인한 균열이 있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당해보시면 알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꿈에도 나타났어요. 매수인이 전화 오는 꿈. 매수인이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전화 벨 울리는데 딱 그 매수인 이름이 딱 뜨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전화 또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분만 시달리면 좋겠어. 이번에는. 전에는 1시간이나 시달렸는데 전화 끊지도 못하고. 꿈에도 나타난다니까요. 꿈에도. 그래서 당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을 많이 오래 해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부분에 누수 균열 하실 때는 무조건 그 확인설명서 제2쪽에 동그라미 10번의 벽면란에 균열 누수 쪽에 있다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 가로 안에 위치 가로 안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균열 있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있다라고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누수 시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가 고쳐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직접 요령은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은 매도인한테 건물에 누수 없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매수인이 듣도록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매도인한테. 그 다음에 누수공사 최근에 언제 하셨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누수공사 최근에 하신 적 있나요? 자, 그러니까 서류에는 뭘 적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떤 멘트를 날리고 하는 요령까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술적인 요령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계약서 특약상 대충 뭐 이래 적고 민법의 관례에 따른다 해서 그렇게 툭 적어놓고 계약서 적고 이래버리면 몇 년 뒤에 꼭 소송 들어와요. 계약을 한 건을 했든 10건을 했든 100건을 했든 그 클레임 들어오는 소송건이 처음 들어올지 중간에 들어올지 마지막에 들어올지 첫 번째 계약건에서 들어올지 100번째 계약건에서 들어올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누수는 매수인이 듣도록 누수공사 최근에 언제 하셨죠? 건물에 누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건물 균열은 노후된 건물, 오래된 건물은 거의 건물 균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인과 중개부동산은 계약 전에 충분히 현장 답사를 하고 건물 균열에 관해서 미리 협의하고 계약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의제기 없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누수 균열 부분의 기재란에 노후로 인한 누수 있음, 노후로 인한 균열 있음으로 기재하고, 매수인이 건물 균열에 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하고 매수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 청구 기한은 안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안날로부터 6개월. 잔금 치고 나서 6개월 아니에요. 안날로부터 6개월. 그런데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잔금일로부터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이 적용돼요.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 그래서 실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기한일은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국한한다든지 6개월로 국한한다든지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는 보통은 1년으로 국한한다고 적거든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 봐야지 그 건물에 관한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여름이 한번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년으로 국한한다라고 특약사항 적고 1년 뒤에 발생된 건에 관해서는 매도인한테 책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시면 계속 시달려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던데 예? 민법에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나 이제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럴 뻔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또 계약 당시에 어떤 있었다는 걸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요. 이 입증 책임도 어렵고 소송으로 가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그냥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문제 생겼을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주고 고쳐준다 뭐 이런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체 승계 잔금일 전에 매도인에게 건물관리업체 전화번호가 기록된 리스트를 요구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전화 계속 와요. 전화 계속. 심지어는 제가 매매시킨 건물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넣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새로 엘리베이터 넣었어요. 매도인이. 그러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계속 전화가 3번 4번 오시는 거예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매수인이. 이유가 뭔가 하니까 불친절하대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그 회사가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목록을 매도인이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받아가지고 딱 전달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전기세 등 공과금 정산. 잔금 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전기세 등 공과금 청산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서 잔금 때 공과금을 청산합니다. 주의하실 게 소유주가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있다든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다 청산을 다 자기가 그냥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믿고 이렇게 갔더니 정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하고 저쪽 부동산하고 가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막 금층기 다시 찍고 뭐 한전에 전화해서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잔금 치는 날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잔금 치는 날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임차인들 만나서 인사하고 임대차 성계약 인사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는 날 꼭 하셔야 될 게. 그런데 거기 가서 전기 수도 금침하고 있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한 영수증 금침기 찍은 사진하고 그러면 잔금 치는 날 아침에 보통 잔금을 치고 바쁘잖아요. 등기를 그날 다 해야 되니까 오후 늦게 잔금을 치지 않잖아요. 은행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바쁘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미리 아침 일찍 가서 그날 금침기 찍어가지고 해서 다 납부하시고 영수증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임차인들 만나서 성경기서 받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경미한 하자는 자, 현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체각상의 기록에 준용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는 잔금 후 매수인이 수료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서류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한방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 양식에 맞춰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서 제공에 잔금 때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각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15년 전에 들어온 임차인이면 15년 전에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현재 임대차 계약서까지 통틀어서 모두 다 매수인이 받아서 챙겨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뭐 대수순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최초 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모든 계약서를 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바로 앞에 계약서만 주고 한 10년 전에 계약서는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안 주는 경우들이. 그래서 점검 치고 나서 받으러 가서 이제 힘들게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임대차 계약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